혹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요? 솔직히 그런 거 남 얘기인 줄만 알았어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혼자였어요. 누구한테 전화할까 고민하다가 이상하게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응급실? 약? 누가 알려주기라도 했으면.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위기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돼 있었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는 그 단 한순간, 혼자 있어도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7가지 방법.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생명이 갈릴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었던 순간들을 통해 그 중요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5월의 따스한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200평형대 거실에서 김재호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58살의 재호는 30년간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이룬 성공의 결실을 누리고 있었죠. 아내 영희는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에 나가고 대학생인 막내 아들 민수는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 중이었어요. 아, 이상하네. 재호는 가슴 한가운데를 손으로 눌러보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꾹꾹 눌러대는 것 같은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점심에 먹은 갈비찜이 좀 기름져서 그런가 싶었죠. 재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왼쪽 어깨와 목 뒤쪽까지 뻐근한 통증이 번져오기 시작했죠. 이상해.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런가? 재호는 혼잣말을 하며 목을 좌우로 돌려보았어요. 하지만 근육통과는 다른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몸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 같았죠. 1980년대부터 건설업계에서 뛰어온 재호는 몸이 아픈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편이었어요. 남자가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나 하며 웬만한 통증은 참고 넘기는 게 습관이었죠.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다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괜찮다, 괜찮아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느낌은 달랐어요. 가슴의 압박감이 점점 심해지면서 숨쉬기가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재호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에휴, 나이 들어가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재호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아내 영희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괜히 쇼핑 중인 아내를 놀라게 할까봐 망설여졌죠. 영희는 평소에도 재호의 건강을 무척 걱정하는 편이었거든요. 재호의 머릿속에는 지난달 회사 정기건강검진 결과가 떠올랐어요. 의사가 혈압이 조금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이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했던 말이요. 그때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압구정동의 조용한 오후, 재호가 사는 2000평형대 아파트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어요. 평소 같으면 TV를 켜고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곤 했는데 지금은 그럴 기운도 없었죠. 가슴의 답답함이 점점 심해지면서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게 그런 건 아니겠지? 재호는 몇 년 전 같은 골프 모임 멤버였던 박 사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때 박 사장의 부인이 남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라고 울먹이며 말했던 게 기억났죠? 하지만 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아직 젊어. 박 사장은 담배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마셨잖아. 나는 금연한 지도 5년이 넘었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재호는 시계를 보았어요. 오후 3시 반. 아내와 며느리는 저녁 무렵에나 돌아올 예정이었고 아들 민수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을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조용한 시간을 즐겼을 텐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혼자 있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졌죠. 괜찮을 거야.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재호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가슴의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턱 아래쪽까지 뻐근한 통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죠. 재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의 압박감이 마치 코끼리가 앉아있는 것처럼 무겁게 짓눌러 오고 있었거든요. 식은땀은 이제 이마와 손바닥에서도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죠. 이건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평소 침착하던 성격과는 달리 손가락이 심하게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응급처치 방법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단 119부터. 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가슴 통증은 더욱 심해졌지만 적어도 누군가와 연결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119 신고센터입니다. 어떤 응급 상황인가요? 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혼자 집에 있는데. 재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네, 침착하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구급차를 보내드릴게요. 재호는 주소를 또박또박 알려주었어요. 구급대원이 10분 정도 걸릴 예정이니까 전화를 끊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따라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재호는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죠. 혹시 집에 아스피린 있으세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재호는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아내 영희가 두통 때문에 사다 놓은 아스피린이 침실 서랍에 있었던 걸 기억했죠. 네, 있어요. 그럼 하나를 씹어서 드세요. 삼키지 마시고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재호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침실로 향했어요.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비틀거렸지만 어떻게든 서랍을 열고 아스피린을 찾아냈죠. 작은 흰 알약을 입에 넣고 씹으니 쓴맛이 혀끝에 퍼졌어요. 아스피린 드셨나요? 이제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요. 재호는 현관으로 가서 문을 활짝 열어두었어요.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으니 조금이나마 정신이 드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현관 앞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절대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호흡은 어떠세요? 숨이 좀 가빠요? 재호는 헐떡거리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쉴 때 넷을 세고 내쉴 때도 넷을 세면서요. 저와 함께 해볼까요? 구급대원의 차분한 목소리를 따라 재호는 호흡을 조절해 보려 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몇 번 반복하니 조금씩 숨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죠. 혹시 가족분 연락처 있으세요? 미리 연락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호는 아내 영희의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구급대원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구급차 소리 들리시나요? 곧 도착할 거예요. 정말로 몇 분 후 2명의 구급대원이 들것과 응급장비를 들고 재호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명은 이름표에 박영수라고 적혀있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구급대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 구급대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호 씨죠?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박영수는 재호의 맥박을 재면서 물어봤어요. 가슴이 계속 아프고 숨도 가빠요. 재호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김미영은 재호의 혈압을 재고 있었어요. 혈압이 상당히 높네요. 병원으로 바로 모셔가야겠어요. 박영수가 재호의 가슴에 심전도 전극을 붙이는 동안 김미영은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어요. 숨쉬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산소 마스크를 쓰니 확실히 숨이 편해졌어요. 재호는 이래서 빨리 전화를 걸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 빠르게 대응하셨네요. 아스피린도 드시고 문도 열어두시고 혼자 계셨는데도 정말 잘 대처하셨어요. 박영수의 칭찬에 재호는 조금이나마 안도했어요. 들것에 누워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 재호는 만약 내가 이 상황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여겼는데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구급차 안에서 김미영이 재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말했어요.
병원까지는 10분 정도 걸려요. 지금까지 정말 잘 버티셨어요. 재호는 이 순간 깨달았어요. 혼자 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라는 걸요. 올바른 판단과 빠른 행동만 있으면 충분히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스피린 한 알, 열어둔 현관문, 스피커폰으로 바꾼 전화, 그리고 침착한 호흡.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지금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재호는 즉시 심장내과 전문의 이현수 교수의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이현수 교수는 45살의 베테랑 의사로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치료해온 경험이 있었죠. 김재호 씨 정말 다행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셨네요. 이현수 교수는 심전도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급성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는데 빠른 대응 덕분에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재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심장마비였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정말 모범적으로 대처하셨어요. 특히 아스피린을 씹어서 드신 것과 119에 즉시 전화하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때 영희가 며느리 수진과 함께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영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희는 재호의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어요. 괜찮아, 영희야. 의사 선생님이 잘 대처했다고 하시네. 재호는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사실 자신도 아직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이현수 교수가 영희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오셔서 스텐트 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생활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혼자 계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대처하실 수 있었나요? 이현수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면 당황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참고 견디려 하시고 어떤 분은 차를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오려다가 더 위험해지시기도 하죠. 재호는 이현수 교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만약 그냥 참고 있었다면? 생각하기 싫지만 정말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특히 첫 1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이때 간호사 최정숙이 들어와서 재호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최정숙은 응급실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 간호사였죠. 환자분 정말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어요. 보통 혼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당황하시는데 최정숙은 재호의 혈압을 재면서 말했어요.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럼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나이에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현수 교수는 자리에 앉으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가슴 통증, 압박감, 어깨나 턱 통증, 식은땀, 숨가쁨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한 알을 씹어서 드시고요. 삼키지 말고 씹는 게 중요해요. 혈관 내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때 구급대원분이 똑같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다행히 영희가 사다 놓은 아스피린이 있었어요. 또 중요한 건 현관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양손을 자유롭게 하는 게 좋아요. 수진이 메모를 하며 물어봤어요. 또 다른 주의사항은 없나요? 절대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최정숙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미리 응급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고 복용하는 약물 목록도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영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여보를 혼자 두면 안 되겠네요. 이현수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환자분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올바른 지식과 준비만 있으면 혼자 있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무작정 불안해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재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평범한 오후가 갑자기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될 줄이야. 의사 선생님, 제가 만약 이 증상들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재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미묘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시죠. 이현수 교수의 말에 재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환자분처럼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오늘 환자분이 보여주신 대응이 정말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영희가 재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니? 재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깨달았어요. 생존은 운이 아니라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석 달 후 재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죠. 매주 목요일 오후 압구정동 문화센터에서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 교실이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쓰러지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재호는 30여 명의 중장년층 수강생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아픈 정도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수강생 중 한 명인 박순자 할머니가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그럼 체한 것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저도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좋은 질문이세요. 체했을 때는 보통 명치 부근이 아프고 트림을 하면 좀 나아져요. 하지만 심장마비는 가슴 중앙이 누군가 꽉 누르는 것처럼 압박감이 오고 왼쪽 어깨나 턱까지 아픈 경우가 많아요. 재호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심스러우면 바로 119에 전화하는 거예요. 혹시 아닐까봐 하는 마음에 참다가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재호에게 다가왔어요. 이름은 정민철이었고 재호와 비슷한 나이의 자영업자였죠.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가슴이 답답했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제 생각해보니 좀 무서워요. 재호는 정민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으셨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해드린 체크리스트를 집에 붙여두시고 가족분들과도 공유하세요. 재호가 만든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대처법 7단계는 이미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리스트를 냉장고나 현관문에 붙여두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호는 아내 영희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오늘도 강의 잘했어요? 응, 오늘은 특히 열심히 들어주시더라고. 한 분은 실제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 영희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여보가 이 일을 시작한 후로 우리 동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재호의 강의를 들은 후 실제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사례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었어요. 지난달에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김영숙 씨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고 재호가 가르쳐준 대로 대처해서 무사히 병원에 갈 수 있었죠. 김재호 씨 덕분에 살았어요. 김영숙 씨는 퇴원 후 재호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만약 그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그냥 참고 있었을 거예요. 재호는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니 이보다 보람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죠. 집에 도착하자 아들 민수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강의는 어떠셨어요? 오늘도 좋았어? 민수야, 넌 뭐 하고 있니? 아버지,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요. 민수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재호는 아들이 만든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강의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와,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정말 멋지다. 민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미 조회수가 10,000회를 넘었어요.
댓글도 정말 많고요. 다들 아버지께 고맙다고 하시네요. 재호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어요.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우리 할아버지께도 알려드려야겠어요. 혼자 사는 엄마한테 꼭 보여드릴게요. 이런 교육이 학교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영희가 재호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보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재호는 석 달 전 그 무서웠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혼자 집에서 가슴 통증을 느꼈을 때의 그 공포와 불안감을. 하지만 그 순간에 침착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죠. 사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 혼자 있으니까 더욱 그랬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혼자 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더라고. 올바른 지식과 준비만 있으면 충분히 자신을 구할 수 있어.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이게 정말 큰 보람이야. 그날 밤 재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식과 준비다. 그리고 그 지식을 나누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고 싶다. 재호의 강의는 이제 압구정동을 넘어 강남구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구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을 약속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죠. 어떤 이는 말할지도 몰라요. 고작 심장마비 한 번 겪었다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재호는 알고 있어요. 바로 그 고작 한 번의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재호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 올바른 지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혼자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존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은 단계가 있었나요? 심장마비 정말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로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꼭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 실질적인 생존 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